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제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우선 첫 스타트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높아진 눈높이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중동에 대한 이슈 리스크는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최대 실적을 지금 달성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실적이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그렇죠. 기업사의 기록이 될 정도의 엄청난 정말 역대급 기록을 세운 겁니다.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 우승을 한 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 5개 정도 딴 그 이상이죠. 네. 말 그대로 이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기억을 또 못 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삼한전자할 때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조금씩 우상향 올라갈 것이다. 27년까지 그럴 것이다. 끝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우리 이데일리 TV 다시 보기 다 돌려보시면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다 들통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금이 올라갈 때 요즘 주춤할 때는 제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금이 올라갈 때는 한참 올라갈 때는 금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이 좋을 때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이제 최종적인 판단과 투자의 결정은 개인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워낙 지금 대기록입니다. 50조 이상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상은 우리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그냥 쑥 올라갔죠. 네. 무려 쑥 올라갔습니다. 작년도에 한 해 동안 거둘 수 있는 영업이익을 넘어섰고요. 한 분기 만에. 분기 영업이익률이 직전 분기 대비 2배를 기록했다. 이는 엄청나다. 누구 이 이야기 표현대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unbelievable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결과론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삼성의 HBM을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못 따라갈 때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이데일리 TV에 나와서 이재용 회장이 빨리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삼성의 리더십이 재정비돼야 된다. 아마 앵커께서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신경 쓰면서 특히 HBM 개발팀에게 결국은 젠슨 항으로부터 깐부치킨 영향이고 하여튼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대단한 기록이냐면 이런 기록은 이 정도의 영업이익은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우리 사실 대박 기업 그러면 엔비디아잖아요. 젠슨 황 그죠? 깐부. 근데 이 젠슨 황의 엔비디아하고 아마존 정도만 제프 베이조스만 기록을 했을 정도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지금 일각에서는 3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이게 뻥튀기 형태나 부추기기 형태가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분석했습니다만 2027년까지 최소 HBM은 계속 흥행을 할 수밖에 없다. 터보 퀀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터보 퀀텀 이야기도 결국 6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메모리의 이 작동을 이 용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합리적으로 조정했는데 수요는 더 늘어난다. 네.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고 그 현상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결국 규모의 경제거든요. 전 세계적인 인프라, 국내에서 인프라를 또 그 자본력 자체를 또 국제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결국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샘성 외에는 물론 SK하이닉스도 닉스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국제적인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그런 돌파력 자체는 여전히
이 대장주는 SK 하이닉스도 있긴 하지만 역시 삼성이다, 삼전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꾸준히 저는 이 말씀을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42조가량 영업이익 달성했는데 57조를 1분기 만에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부분 좀 주목을 해주셨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증권사들에도 뭐 엔비디아 비교해서 지금 너무 저평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후장 가니까요.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로 양시장에서 돌아서면서 시장이 좀 낙폭을 축소하거나 반등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좀 시간을 미뤄서 마지막 카운트다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경계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란에게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사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합의가 가능할지 말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는데 워낙 예측 불가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용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중재안의 내용을 저도 이제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또 국제경제학 또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예측 불가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중재안의 내용만 놓고 보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워낙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은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운명의 시간은 미국 동부이죠. 동부이면 워싱턴 DC나 뉴욕이죠. 기준으로 해서 7일 오늘이네요. 그다음에 이 저녁 이게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녁 8시니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저녁 8시 이게 언제냐?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9시예요. 딱 기장할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에 말 그대로 정말 누구도 예측 못했던 그 협상이 이루어지느냐. 종전안이 받아들이냐.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우리는 지금 일단은 이 비행기 이 전투기에 실종됐던 사람을 추락한 이 실종자를 구해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릴 건가. 그러니까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려면 일단 한 비행기가 한 500대는 떠야 돼요. 500대는 떠서 이 B2 그다음에 스텔스 폭격기까지 빵 하고 한 엄청난 걸 터뜨렸을 때 석기시대로 돌아갈까 말까거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제 미국으로서도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안을 보면 합의가 없으면 4시간 내에 이 설정한 시점에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8일 오전 9시입니다. 그로부터 4시간 안에 그게 이게 무슨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이 비행기의 이륙 대수가 한 500대가 된다는. 그래서 한 1000여 발의 이 폭탄을 내리 꽂았을 때 석기시대가 될까 말까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인프라를 초토화하겠다는데 발전 시설이라든지 교량을 다 박살을 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란은 뭐냐? 지금 중재안에 대해서 영구적 종전 아니면 안 된다. 일시적 휴전은 거부하고 있어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됐던 지금 또 아라그치 외무상이 상당히 지금 강경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이 상당히 협상파인데 이게 통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뉴욕 정신만 놓고 보면 뉴욕 정신은 그래도 이란이 이렇게 막다른 길로 갈 때까지 가보자로 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지상군을 투입한다든지 또 전면전으로 가기는 어렵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밤에 뉴욕 정시를 보면은 그래도 종전협상 기대감 때문에 뉴욕 정시가 상승 마감하겠습니다. 3대 지수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가 불안 속에서 그래도 막장으로 가진 않겠지. 그래서 이제 즉각 휴전을 일단 하고 일단 전쟁을 더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종전의 2단계, 처음에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이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나스닥도 0.5%포인트 올라갔어요. 3대 지수도 다 올라갔고 미국 정치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미국과 그다음에 이란 사이에는 3가지예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핵, 그다음에 호르무즈 경제 제재예요. 그러니까 핵 우라늄을 이란으로서는 다 가져가면 안 돼. 우리 원자로가 있어.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도 우리가 통제권을 가져야 돼.
근데 미국은 안 된다 그러죠. 마지막으로 미국이 설정한 유엔이 또 미국이 제재 풀어줘 이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이걸 다 들어주면 미국은 전쟁에서 오히려 진 거 아니야? 굴복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못 들어주고 이란도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핵 우라늄 다 뺏기고 호르무즈 통제권 뺏기고 경제 제재는 그대로 이것도 이란이 못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사실상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오후장 들어가니까 에탄올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하고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오르는 거 보니까 우리 시장 역시나 지금 좀 갈팡질팡하면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동 사태가 생각보다 더 길어지면서 환율에 대한 부담감 속에 외국인의 이탈이 좀 장기적으로 나오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이 나가는 가운데서도 매수하는, 담는 종목은 또 있더라고요. 어떠한 섹터군들, 종목들 담았을까요? 물론 이게 매일매일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러우 전쟁도 안 끝나. 그렇다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도 완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동도 좀 어수선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또 중남미를 볼 때는 네. 베네수엘라, 쿠바 심상치 않죠. 이게 뭐냐. 각 국가마다 방위 산업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방사는 그래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원전이나 우리가 조방원 중에서 방사는 여러분들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에 현대 로템이나 또 하나가 네. 아무리 전쟁이 있고 다른 나라가 어수선해도 화장품 안 바르나요? 네. 선크림 안 바르나요? 발라야 돼요. 네. 결과적으로는 APR이라든지 뭐 실리콘2라든지 이런 건 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화장품 그러면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방산의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지금 뭐 천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천무라든지 깜짝 놀랍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천궁2를 30기를 우리나라로부터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또 아랍에미레이트부터 원유를 가져오죠. 깜짝 놀라는 게 96%의 적중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산에 그렇게 가격은 비싸지 않으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거에서 깜짝 화들짝 놀라면 여러분들 파이트레이트 한 발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억이야. 이거 하나 뻥 쏘면 그냥 60억입니다. 아파트 한 채야. 서울에 강남에 뻥. 그러니까 이게 한국을 보면서 천궁2라든지 천무라든지 그다음 벙커버스터죠. 우리 벙커버스터 천무. 그다음에 이 K2, 그다음에 K9 자주 와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방사는 지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최근 또 KF-21 뭡니까? 한국항공우주 만들어졌죠.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무관하게 잘 팔리는 화장품 이야기 주셨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주목받는 방산 기업들까지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중동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기름값,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관심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재생에너지 쪽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언제 또 벌어질까 걱정스럽다. 네, 불안하죠. 그럼 뭔가 자원을 잘 확보할 수 있는 지금 뭐 나프타 또 또 바닥이 났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중요한 기업들이 여하튼 희귀 강물이 됐든지 확보할 수 있는 회사. L자 들어가는 기업 제가 주목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네. 전력 전선은 LS. 그다음에 이 어떤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이 이른바 통상 무역을 할 수 있는 회사 LX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석탄 가격 상승에 이 LX 인터내셔널이 자원을 확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당장은 뭔가 답이 안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석탄 발전 60기도 이제 2040년에 폐지된다는 그런 계획도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현 정부에서 이야기되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거든요. 네. 그럼 나오는 게 우리가 전기 수소차 비중도 결과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중장기 우리가 워렌 버핏식 투자도 해야 되는 거죠. 가치 중심에. 그럴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업들이 SK 이터닉스 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대성에너지, S&T 이런 이른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광통신 관련 기업들 뭐 연일 상한가고 그랬잖아요. 광통신 쪽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요. AI 그러는데 우리가 뭐 터보 퀀텀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빨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 AI의 속도를 감당해야 되는데 구리선을 쓴단 말이에요? 아니지. 광을 써야 되지. 광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젠슨왕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통신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부터 이른바 광통신이 뭐 구리선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대역폭이라든지 전력 효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력 비용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통신 쪽으로 또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GTC 이 회의에서도 2026에서도 젠슨왕이 광통신 기업인 루멘텀, 고히런트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전망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대한광통신 그래서 반짝반짝했었죠. 물론 등락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한국 첨단 소재나 머큐리나 라이콤이나 이런 광통신 분야도 우리가 뭐 양자 이 컴퓨팅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런 부분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AI 시장 확대에 따른 삼성전자 실적부터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지정 확정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되는지까지도 잡아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